예민한 삶은 피곤합니다. 어딜 가도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불쾌한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속을 휘젓고 다닙니다. 심지어 밤에도 뜬 눈으로 세우는 게 낯설지 않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자신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둔감력이 필요합니다. 둔감력은 일본의 정형외과 의사이자 저명한 문학가인 와타나베 주니치가 만든 단어입니다. 둔감력에 관해 설명한 책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는 한국과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둔감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둔감력이란 긴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이나 관계에 실패해서 상심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강한 힘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둔감력이 단순히 몸과 마음이 둔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책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를 통해 둔감력의 필요성과 기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 K와 L이라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K는 어느 날 업무상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필 그때 상사가 기분이 좋지 않아 과격한 말투로 다른 직원이 다 보는 앞에서 K를 호되게 혼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K가 너무 충격받아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K는 혼난 사실이 무색하게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걱정했던 다른 동료들은 오히려 허탈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반면에 L이라는 사원은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으면 K처럼 기분 전환을 하지 못해 퇴근 이후에도 계속 상사의 꾸지람을 생각합니다. 밤새 뒤척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민감한 성격의 L은 역시 나는 안 돼 쓸모없는 놈이야 하고 자책하다가 다음날 회사를 쉴지도 모릅니다. 둔감한 K와 민감한 L 중 압도적으로 강인하고 믿음직한 쪽은 K입니다. K는 어떠한 역경에도 꿋꿋이 헤쳐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인 작가였던 저자는 돌 모임이라는 작가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O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O는 누가 봐도 특출난 작가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O가 제일 재능이 좋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더라도 신인 작가가 문예지로부터 먼저 청탁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능이 뛰어난 O도 원고를 퇴짜 맞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O는 자존심이 뛰어나 거절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위로해도 우울하게 답하기를 몇 해 거듭했고 이후에는 문단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자는 O를 보며 둔감력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문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운이나 타이밍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둔감함이죠. 숨겨진 재능을 갈고 닦아 성장하려면 끈기 있고 우직한 둔감력이 필수입니다. 이는 작가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크고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그 바탕에 재능뿐 아니라 반드시 좋은 의미의 둔감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둔감력은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능을 한껏 피우고 활짝 꽃피우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둔감력이 강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혈관은 대부분 신경이 조절합니다. 이 신경을 자율신경이라 부릅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는데 이 둘은 상반되게 작용합니다. 교감신경은 사람이 긴장, 흥분, 불안 상태에 빠지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확장하고 이완시켜 혈압을 낮아지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피가 부드럽게 흐르게 하려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고 교감신경은 쉬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감신경은 앞에서 말한 심리적 긴장이나 흥분, 불안 외에도 불쾌감이나 분노, 미움, 추위 등을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 예를 들어 즐거움을 느낄 때, 기분이 좋아서 웃을 때, 주위가 따뜻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둔감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의미의 둔감력은 자율신경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아 온몸에 피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기능하게 합니다.
또한 둔감력이 강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푹 잘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평균 7시간을 잔다고 계산해 보면 바로 잠드는 사람과 뒤척이는 사람은 2시간 정도 수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뒤척이는 사람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도 2시간 정도 머리가 멍해서 일을 잘 못하니 하루 4시간 정도 손해를 보는 셈이죠. 하루 4시간을 30일 곱하면 120시간, 1년 365일을 곱하면 1460시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40년으로 계산하면 58,400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잠 잘 자는 게 무슨 대수라고요? 실제로 자기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사람은 대부분 수면력이 뛰어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여럿 만나봤는데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눕자마자 잠들어서 아침이면 벌떡 일어납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이처럼 수면력이 뛰어나면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사람을 잠자는 숲속의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잠은 모든 체력의 기초가 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잠을 통해 기운을 얻어야 몸과 두뇌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잘 자는 아이가 쑥쑥 큰다는 말은 잠이 성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방전돼도 8, 10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나면 체력은 원상복구됩니다. 체력뿐 아니라 정신에도 수면은 큰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작은 방에 가두고 끊임없이 빛을 비추거나 날카로운 소리를 들려줘서 잠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 고문이 계속 이어지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잠을 자지 못해서 정신이 갈기갈기 찢겨 결국에는 미치고 맙니다. 이렇듯 수면은 몸뿐만 아니라 머리와 마음까지 휴식하게 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두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결국에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버립니다. 둔감력을 기르려면 우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쭐하거나 잘난 체하면 부끄러운 행동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불편한 그 행동이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기대 이상의 큰 효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쭐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자가 신인 작가였을 때 단골로 가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술집은 여자 사장님 혼자 운영했지요. 작가로서의 삶에 자신이 없어 마음이 흔들릴 때면 사장님은 큼지막한 손으로 저자의 어깨를 내려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재능이 있잖아요. 사람이란 확신으로 가득 찬 말을 여러 번 듣다 보면 차츰 그 말을 믿게 되지요. 저자는 사장님 덕분에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결정을 망설이는 당신에게는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장 즐겁고 의욕이 샘솟게 하는 말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자가 불안하고 힘든 신인 작가였을 때 지탱해 준 것은 단골집 사장님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근거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이 해주는 듣기 좋은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우쭐하는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의미의 둔감력입니다. 요즘 같이 극심한 취업난과 불경기가 계속될수록 둔감력이 꼭 필요합니다. 강인한 둔감력 없이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냉혹한 사회의 질책에도 절망에 빠져 낙담하기보다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실패나 실수는 최대한 머릿속에서 떨쳐내야 합니다. 그 대신 상사에게 칭찬받았던 일, 동료들에게 인정받았던 일을 기억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떠올려야 하죠. 둔감력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싶은 분들께 책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의 일독을 권합니다. 하루를 하나의 인생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